클래식 음악? 그냥 감상하면서 즐기면 될 일인데 왠지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부담이 되는 것이 마치 뮤지엄에 가서 명화 앞에 서 있을 때와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클래식이라는 강의를 들으며 클래식 음악에 대한 기초 수업을 받으며 언어 공부를 하며 기초를 배우고 나면 문맹 탈출인 듯한 느낌과 마찬가지로 잠깐의 수업으로 '아하 이거였구나.' 이렇게 조금 배우고 나서 들으니까 약간 더 의미 있는 음악 감상 시간을 갖게 되어 참 좋습니다. 평소에 언어는 기초만 배워도 언어의 반은 아는 셈이야. 어차피 외국어는 기초 실력이거나 중급 초반까지밖엔 힘들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음악이라는 것은 음표로 나타내는 또 다른 형태의 언어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2 외국어의 음표를 잘 읽을 줄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바이올린 연주하던 시기에 대한 그리움과 잊혀져 가는 음악 언어에 대한 그리움을 쓴 글을 본 적이 있답니다. 그 후로 음표를 제2 언어라고 여기며 지내고 있는데 제2 언어인 음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요즘입니다. 물론 요즘 세대에도 훌륭한 음악가가 많지만 고전주의 시대에 작곡되어져 불멸의 언어로 여전히 살아남아 후세들에게 멋진 이야기를 해주는 천재적인 작곡가들, 음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덜란드 친구인 놀리 할머니와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음악을 그 세대에 있는 음악가들은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절실함이었을 거라고 답을 내기로 하였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다시 보며 그 절실함을 보았답니다. 음악에 대한 무한한 갈증을 느끼던 오스트리아의 공정악장 살리에르의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가 모차르트의 음악과 생에 어떤 과정을 더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살리에르는 소년 적부터 신에게 최고의 음악을 선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소원을 무시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음악인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 궁정악장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모차르트라는 천재 음악가를 대하며 질투를 하게 되고 결국 모차르트를 파멸의 길로 이끌며 신부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고해성사하듯 해나가는 형식으로 이 영화는 전개됩니다. 모차르트가 부러운 건 그를 서포트해준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라고 하면서 6살부터 궁중에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연주 여행을 시켜주는 아버지에 대한 부러움으로 그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첫 표현을 합니다. 신이여, 왜 나에게는 음악에 대한 재능은 부여해주지 않은 채 훌륭한 음악을 듣고 알아볼 수 있는 재주만 허락했느냐고 따지며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급기야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로 하여금 미사곡을 짓게 만들 계획을 꾸미게 되고 모차르트의 일상을 미저러블하게 만들며 그 곡을 훔칠 계획을 세우지요. 살리에르에 의해 음악을 가르치는 길이 차단당한 채 생의 절실함을 맞은 모차르트는 죽어가면서까지도 미사곡을 쓰다가 최후를 맞고 쓸쓸하게 가엾기 그지없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과 원하는 곡 만들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마지막 곡을 쓰는 절실함이 있었다면 비록 올바르진 않은 최후를 맞지만 음악을 최고로 잘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한 살리에르의 음악에 대한 애정도 절실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펼치며 영화 중간중간 삽입되는 모차르트의 주옥 같은 곡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영화. 그 시대 오스트리아 궁중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위치와 음악이 연주되던 분위기와 배경, 의상, 악기, 볼거리들로 가득한 영화, 훌륭한 영화라고 무조건 보던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시청 후 다시 보기 영화로 추천합니다.
모차르트는 서양 음악사에서 18세기 중반의 짧은 50년간의 기간으로 서양 음악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서양 음악을 통칭하는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표적인 어, 음악가이지요. 이 시기의 대표적 음악가인 모차르트의 음악은 친근하게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심오함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626곡을 남긴 모차르트는 물 흐르듯 써내려가는 작곡가로 이미 머리에 있는 곡을 악보로 적은 것처럼 초고가 거의 수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대로 영화에서도 그런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유럽을 여행하며 짤츠부르크에서 그의 생가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을 방문하며 그가 태어났던 곳과 그가 어릴 적 연주하던 악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후로 비엔나를 여행하며 쉔브른 궁전에서 모차르트가 어릴 적 연주하며 스폰서를 만난 곳도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유명한 콘서트홀 암스테르담 콘서트홀에서 모차르트의 곡 연주나 합창곡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것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천재성을 지닌 음악인들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는 오늘이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으며 음악을 잘 모르는 개인으로 전문가들이 들으면 영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살짝 염려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감상한 영화 아마데우스 이야기를 나눕니다. 멋진 옷을 입고 궁정에서 너무 작아 피아노 의자 위에 올라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어린 모차르트,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모차르트, 장난기 가득 웃어대던 모차르트를 기억하며